짝, 은주의 얼굴이 손이 휘두르는 쪽으로 돌아갔어요. 네가 말하는 사랑이 내 아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니? 네가 말한 것들 중 단 한 가지라도 사실이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도와주마. 하지만 전부 다 거짓말이었잖아. 간호사도 거짓말, 결혼 경험 없다는 것도 거짓말,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것도 거짓말, 빚 규모도 거짓말. 도대체 뭐가 진짜야?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5세가 된 이금자입니다. 40년 동안 남편 종수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민호를 키워냈어요. 그런 민호가 1년 전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신부감으로 데려온 은주라는 여자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간호사라고 했는데 요즘 시대에 간호사만큼 안정적인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주가 인사할 때 목소리가 얼마나 고운지 마치 드라마에서 나오는 며느리 같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니 제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은주 쪽에서 온 하객이 조금 적었지만 가족들이 멀리 살아서 그런 거라고 했죠. 결혼 후 첫 명절에도 은주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은주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민호로부터 은주의 이상한 행동들을 전해 듣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고 현관문 소리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민호네 집에 놀러 갔을 때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민호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는데 은주가 어두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있었는데 은주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은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았죠. 전화를 끊은 후 은주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은주야,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병원 일 때문이에요. 은주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4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눈이 생겼는데 은주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요. 손을 잡고 비비적거리고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민호한테서 들은 바로는 그런 일이 며칠 더 계속됐다고 해요. 은주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새벽에 거실에서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물어보면 화장실 갔다 왔다고 하는데 너무 자주 그런 일이 반복됐대요. 제가 며칠 후에 또 방문했을 때 민호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은주가 요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같던데? 괜찮다고 하던데?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봐요. 하지만 은주가 결혼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적응 못했다는 게 이상했어요. 게다가 제가 정성스럽게 만들어간 반찬들도 잘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냉장고에 그대로 있는 걸 보니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둔 것 같았어요. 은주야, 입맛이 없어? 뭔가 다른 걸 해줄까? 아니에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냥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나 봐요. 은주의 대답은 항상 그랬어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얼버무리기만 했죠.
그리고 민호 말로는 은주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자주 현관문을 확인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택배가 온 것도 아닌데 문을 열어보고 주변을 두리번거린다고 하더라고요. 은주는 또 전화가 올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요즘에는 반드시 다른 곳으로 가서 문을 닫고 통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가 끝나고 나면 항상 심각한 표정이었다고 해요. 은주야, 무슨 일 있어? 요즘 전화 받을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던데? 아니에요. 그냥 병원 일이 복잡해서요. 하지만 은주가 일하는 병원에서 그렇게 자주 개인 전화가 올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민호 말로는 은주가 전화를 받고 나면 항상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마치 큰 짐을 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동네에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 영순이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금자야, 큰일이야. 은정이한테서 들은 건데. 영순이가 급하게 우리 집으로 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영순이는 조용한 성격인데 이렇게 급하게 달려올 정도면 정말 큰일이구나 싶었죠. 영순이 딸 은정이가 은행에서 일하는데 우리 민호 이름으로 대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민호 명의로? 그게 무슨 말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은주가 민호 몰래 대출을 신청했을까요? 영순이가 가져온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은정이가 민호 명의의 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제출된 서류들을 자세히 봤는데 이상한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금자야, 은주가 제출한 서류에 민호 가족관계 등본이 있었는데 은정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 결혼식 때 봤던 신부가 맞더라는 거야. 그게 뭐가 이상해? 그게 아니야. 은정이가 말하길 문제는 은주가 혼자 와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것도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말이야. 영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은주가 정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큰 금액인데? 5천만 원이야. 그것도 무담보 대출로 말이야. 5천만 원이라뇨.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문제는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남편 몰래 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영순아, 정말 확실한 거야? 은정이가 직접 봤다는데 뭘.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 영순이가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은정이가 이상하다고 한 게 또 있어. 은주가 서류 작성할 때 자꾸 주변을 둘러보면서 불안해했다는 거야. 계속 시계를 보면서 조급해했더래. 그리고 빨리 처리해달라고 몇 번이나 재촉했다고 해. 영순이의 말을 들으니 점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혹시 은주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급히 돈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은정이가 그러는데 대출 신청서에 적힌 용도가 기타로 되어 있었대. 보통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이라고 구체적으로 적는데 말이야. 기타라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용도를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야. 뭔가 숨기고 싶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용도를 명확히 밝히는 게 당연한데 왜 숨겼을까요? 그리고 은정이가 더 이상하다고 한 게 은주가 대출 가능 여부를 물어볼 때 목소리가 떨렸다는 거야. 마치 이 돈을 못 받으면 큰일 날 것처럼 절박해 보였다고 하더라고. 절박해? 그래. 그리고 대출 한도도 몇 번이나 물어봤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뭔가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바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엄마야, 너 대출 신청한 거 맞니? 대출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은주가 네 명의로 대출 신청했다는데? 뭐라고요? 제 명의로요? 그래, 5천만 원 무담보 대출 말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은주한테 물어볼게요. 민호가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순이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금자야, 은정이가 말하길 은주가 대출 신청할 때 계속 불안해하더래. 자꾸 주변을 둘러보면서 혹시 누가 따라왔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해. 더 이상한 건 은주가 대출 승인되면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냐고 계속 물어봤다는 거야. 보통은 그렇게 급하게 묻지 않는데. 그리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냐고도 물어봤대. 계좌이체 말고.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은주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4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생긴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은정이가 제일 이상하다고 한 게 은주가 민호한테 전화해서 서류에 사인 좀 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민호가 무슨 서류냐고 물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줄게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민호가 사인을 했대? 아니야. 민호가 직접 와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은주가 바빠서 나중에 하자고 했다는 거야. 다행히 민호가 함부로 사인하지 않았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어요. 만약 사인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어두운 표정이었죠. 엄마, 은주한테 물어봤는데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겼다고 해요. 무슨 일인데? 친구가 어려워서 잠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네요. 곧 갚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남편 몰래 5천만 원을 빌린다고요? 그것도 친구를 위해서라니. 민호야, 그게 말이 되니?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남편 몰래 5천만 원을 빌린다고? 저도 이상해요. 그런데 은주가 울면서 사정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울면서 사정을? 네, 정말 급한 일이라고 친구가 큰 공경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지는 말하지 않아요. 민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제 모든 감각이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혹시 은주가 다른 빚이 있는 건 아닐까? 친구 돕는다는 게 진짜일까? 글쎄요. 은주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요즘 행동이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해?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전화 오면 나가서 받고, 그리고 자꾸 현관문을 확인해요. 민호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은주가 뭔가 큰 문제에 휘말려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해. 며느리가 민호 몰래 큰 돈을 빌리려고 했어. 남편은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며느리가 급히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들이어도 독립한 부부야. 너무 간섭하는 건 좋지 않아 보여. 5천만 원이야. 그것도 무담보로. 그래도 우리 며느리니까 사정이 있겠지. 너무 의심하지 말자. 남편의 반응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에 은주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저는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은주네 아파트 현관 앞에 정장 입은 만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40대 정도 되어 보였어요. 평범한 방문객 같지 않았어요. 표정이 너무 차갑고 딱딱했거든요. 그리고 둘 다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더욱 위압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 남자들이 인터폰을 누르면서 뭔가 말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크고 위압적이었어요. 김은주 씨 계시죠? 나와서 이야기 좀 해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약속하신 날짜 다 지났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빚쟁이들이었던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주가 정말 큰 빚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주가 인터폰으로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지금 집에 없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차 봤어요. 나오세요. 김은주 씨,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와요. 남자들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죠. 다른 집 사람들이 나와서 뭐냐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 아파트인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항의했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용무가 있어서요. 한 남자가 대답했지만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숨어서 지켜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를 찾아왔다니. 김은주 씨,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숨어 있으면 해결될 줄 아세요? 약속 날짜 지났어요. 지금 나오셔야 합니다. 그 남자들의 말투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은주에게 정말 큰 빚이 있다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30분쯤 후에 다시 가봤는데 그 남자들이 아직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김은주 씨,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요. 계속 숨어 다니고 연락 없으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때 후회하셔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무서워졌어요. 다른 방법이라니 뭔가 위협적으로 들렸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이 점점 더 많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민망한 상황이었죠. 저기 또 왔니? 요즘 자주 오더라. 무슨 일인지 몰라도 시끄러워 죽겠어.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서야 저는 알았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왔을 때 얼굴이 어두웠어요. 엄마, 오늘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 언주 말로는 보험 건의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계속 문을 두드려서 무서웠다고 해요.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민호야, 혹시 은주가 다른 걱정이 있는 것 같지 않니?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이던데 엄마가 본 것도 있긴 한데 직접 물어봐서 듣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러게요.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전화 오면 나가서 받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민호도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 은주가 요즘 자꾸 돈 얘기를 해요. 무슨 돈 얘기? 생활비가 부족하다거나 적금을 더 들어야 한다거나 그런 얘기요. 아, 그리고 며칠 전에는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디서 빌릴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주가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틀 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여자 한 명이 은주네 집으로 찾아왔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목소리가 정말 날카로웠어요. 은주야, 나 미영이야. 문 열어.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야?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나와서 구경했어요.
저도 베란다에서 내려다봤는데 정말 민망했어요. 2천만 원 언제 줄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은주야, 나도 살아야 한다고. 내가 너 믿고 빌려준 건데 이렇게 잠수타면 어떡해? 그 여자가 한참을 소리를 지르다가 갔어요. 벌써 몇 명이 찾아오는 건지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하는 말이었어요. 은주야, 네가 사업한다고 해서 믿고 빌려준 건데 온라인 쇼핑몰 한다고 하지 않았어? 온라인 쇼핑몰이라뇨. 은주가 간호사라고 했는데 사업을 했다는 건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네가 큰돈 번다고 했잖아. 주식으로 몇 배 불린다고 하지 않았어? 주식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은주가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건가요?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이번에는 나이 든 남자였는데 목소리가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은주야, 나 김 사장이야. 3천만 원 언제 갚을 거야? 네가 확실하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매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아파트가 시끄러워졌어요. 관리사무소에서도 항의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또 다른 빚쟁이가 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용기를 내서 직접 나가봤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그 남자가 돌아보더라고요. 혹시 은주가 정말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 시어머니시구나. 모르세요? 은주가 온라인 쇼핑몰 하면서 우리한테 받은 돈을 주식에 다 털었어요. 주식에요? 네. 3년 전 일이에요. 거래처 돈까지 투자하더니 다 날렸죠. 그래서 감옥도 갔어요. 감옥을요? 1년 살았어요. 횡령죄로. 그때 남편도 이혼했고요. 그제서야 확실해졌어요. 은주의 모든 과거가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민호가 와서 털어놓더라고요. 엄마, 은주가 울면서 고백했어요. 빚이 있다고요.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했던 거래요. 왜 그런 빚이 생겼대? 옛날에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다고 해요. 미용 관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주식이랑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은주가 간호사라고 했는데 사업을 했다는 건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직업이 간호사인데 쇼핑몰은 무슨 소리야? 사업을 했다고? 그것도 물어봤는데 사업 실패 후에 간호사가 되려고 했다가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은주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대학도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간호사도 아니고 빚까지 많은 상태였던 거예요. 민호야,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잖아. 엄마, 빚 때문에 너랑 결혼한 거 아니야? 완전히 이용당한 거지. 이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계속해도 되겠어? 그래도 은주를 사랑해요. 은주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민호야? 정신 차려. 이건 사기 결혼이야. 엄마, 저는 은주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민호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최소한 빚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부터 확인해야지. 네, 엄마. 만약에 감당 못할 정도로 크면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해.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남편도 빚 규모부터 정확히 알아보자며 동조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았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올 정도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닐 거예요. 민호야, 빚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니? 운주버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많다고만 하고요. 그럼 안 돼.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지. 저는 민호에게 운주와 정확히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빚의 규모와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도울 방법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50대 남자가 와서 은주 씨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서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옷차림도 그렇고 분위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래처 돈 5천만 원 언제 갚을 거야? 이자까지 하면 지금 8천만 원이야. 경비 아저씨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으니까 돈 빌려준 사람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무서워졌어요. 운주가 어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길래 이런 사람들까지 찾아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민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민호야, 오늘 무서운 사람이 또 왔어. 무서운 사람이요? 응, 은주한테 돈 빌려줬다는 사람이야. 저번에도 다른 사람들을 봤었는데 은주가 말하길 기다리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 같아서.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호야, 은주가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빌렸길래 이런 사람들까지 찾아와? 모르겠어요. 은주한테 물어봐야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어요. 은주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게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더 정확한 진실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정이에게 부탁해서 은주의 신용정보를 조회해달라고 했어요. 물론 정식 절차는 아니었지만 가족의 안전이 걸린 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모, 죄송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고객 정보를 함부로 조회하면 제가 큰일 나요. 은정이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단언한 반응이었죠. 은정아, 이모가 이런 부탁 쉽게 하는 줄 아니? 정말 급한 상황이야. 우리 민호가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래도 이모. 그럼 이렇게 하자. 저번에 대출 신청 서류 받은 거 너는 그 서류로 조회를 하고 이모는 옆에 서 있다가 너 혼자 주절거리는 혼잣말만 듣고 갈게. 그럼 됐지? 결국 은정이가 마지못해 도와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은주의 신용정보를 확인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은주의 실제 빚은 1억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것도 여러 곳에서 빌린 돈들이었고 연체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모, 이거 정말 심각해요. 은행 대출, 카드빚, 사채까지 다 합치면 이 정도예요. 1억 5천만 원?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호가 번 돈으로 아무것도 안 쓰고 빚만 갚아도 3년은 걸릴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따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던 거 보면 실제로는 더 큰 금액일 게 분명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네, 그리고 신용등급도 최하위예요. 더 이상 정식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태예요. 제가 알고 있던 2천만 원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었어요. 은주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모,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은정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데? 은주 씨 신용정보를 보니까 3년 전부터 갑자기 모든 대출이 일시 정지됐어요. 그리고 주소도 그때 이상한 곳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상한 곳? 네.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소 기록을 보면 교도소 주소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교도소라뇨. 은주가 정말 감옥에 갔었던 건가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며느리가 전과자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일이야? 3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1년 정도 주소가 되어 있다가 1년 전부터 현재 주소로 바뀌었어요. 그럼 만약 감옥에 있었다면 우리 민호 만난 게 감옥에서 나온 후 얼마 안 있어서라는 말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은주가 왜 그렇게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는지, 왜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왜 결혼식에 친척이 적었는지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리고 왜 민호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모든 걸 거짓으로 꾸몄는지도요. 이모, 그리고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또 뭐가 있어? 은주 씨 신용정보에 3년 전부터 급격히 많은 대출이 생겼다가 전부 연체된 기록이 있어요. 무슨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것 같아요. 사업을? 네, 대출 규모로 봐서는 꽤 큰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모든 게 연체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빚쟁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니 그림이 그려졌어요. 여보, 오늘 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은주가 온라인 쇼핑몰을 했었대. 그때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망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큰 빚이 생긴 거구나. 1억 5천만 원? 그리고 전과까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야.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호야, 엄마가 조사해본 게 있어. 조사요? 은주의 빚이 2천만 원이 아니야. 1억 5천만 원이야. 민호의 얼굴이 파래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은주가 직접 말했는데. 그리고 은주가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부터 모든 대출이 일시 정지됐고 주소도 이상한 곳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 뭐라고요? 민호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엄마, 정말이에요? 은정이가 확인해줬어. 신용정보에 다 나와 있어. 민호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을 거예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럼 은주가 쟤한테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민호야, 그리고 오늘 온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은주가 온라인 쇼핑몰을 했었다고 해. 그때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망했다고 하더라고. 온라인 쇼핑몰을? 미용용품 쇼핑몰이었는데 그 사람 말로는 꽤 큰 규모가 있었다고 해.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거래처 돈까지 투자했었다가 다 날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큰 빚이 생긴 거구나. 이제 민호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은주에 대한 모든 환상이 깨져버린 거였죠. 그날 밤 민호가 은주와 대화를 했나 봐요. 다음 날 아침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은주가 모든 걸 인정했어요. 그래? 빚도 1억 5천만 원 맞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저를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은주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민호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일단 빚부터 정리하자고 했어요. 제가 도와주겠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큰 빚을 어떻게 도와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민호야,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도와줘? 은주가 정말 바뀔 수 있다면요. 저도 은주를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은주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1억 5천만 원도 진짜 전부일까요? 며칠 후 제 불안이 현실이 됐어요. 또 다른 빚쟁이가 나타났거든요.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50대 남자가 은준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이전 빚쟁이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마침 장을 보러 나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김은주, 감옥에서 나온 지 2년이나 됐으면서 또 도망 다녀? 그 남자의 목소리는 정말 무서웠어요. 다른 빚쟁이들과는 달리 진짜 위험한 사람 같았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나와서 구경할 정도로 큰 소리였죠. 출소할 때 다 처리해준다고 했잖아. 왜 또 잠수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감옥에서 나왔다니 은주가 정말 정과자였던 거예요. 감옥 갔다 와서 정신 못 차렸어? 나올 때 빚 갚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우리 회사 물건 월 2천만 원씩 가져갔었으면서 왜 돈을 안 주냐고. 그 남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경비 아저씨가 와서 말렸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내 돈 받을 때까지 매일 올 거야 라고 협박하고 갔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은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빚만 진 게 아니라 사업체를 망하게 하고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혔던 거예요. 그날 저녁 민호가 와서 털어놓더라고요. 엄마, 또 다른 빚이 있었어요. 얼마나? 8천만 원이요. 예전에 거래처에 줄 돈을 못 줘서 생긴 빚이래요. 그럼 총 빚이 얼마나 되는 거야? 지금까지 나타난 사람들 것까지 합치면 2억 5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처음에는 2천만 원이라고 했다가 1억 5천만 원, 이제는 2억 5천만 원을 넘는다니요. 민호야, 은주가 또 거짓말한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전부라고 해요. 그 말을 믿어?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3명씩 와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은주야, 내 돈 2천만 원 언제 갚을 거야? 사업 투자한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3년 동안 기다렸어. 이제 못 기다려. 매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금액을 외쳤어요. 어떤 사람은 1천만 원,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심지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은주가 도대체 몇 명한테 돈을 빌렸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와서 울면서 호소한 일이었어요. 은주 언니, 제발 나와요. 아기 분유값도 없어요. 언니가 확실하다고 해서 아기 적금까지 깼는데. 그 광경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은주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 빚쟁이가 나타났어요. 전 남편은 복용 중에 이혼당했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까지 했다며 남자 꼬실 시간은 있고 우리 빚 갚을 시간은 없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은주가 이전에 결혼했었다는 건가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어요. 은주가 결혼 경험이 없다고 했는데 이혼 경력이 있었던 거예요. 쇼핑몰 매출 좋을 때 번 돈은 다 어쩌고 왜 못 갚어? 빚쟁이들을 통해서 조금씩 은주의 진짜 과거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
감옥 생활, 이혼 경력까지. 그리고 엄나, 오늘 온 그 사람이 말하길 은주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망해? 네, 은주가 대금을 안 줘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요. 그래서 직원들까지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일이었어요. 은주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였어요. 남편도 이번에는 화가 났어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 여보, 정신 차리라고 말 좀 해줘요. 며느리가 우리 민호를 완전히 망치려고 해.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은주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은주를 사랑해요. 은주도 후회하고 있어요. 민호야, 2억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네가 10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부족해.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민호가 걱정됐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현실을 못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김은주 어딨어? 돈 언제 갚을 거야? 이자만 해도 월 300만 원인데.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빚쟁이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경비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돈 빌려준 거라고 했어요. 김은주가 안 나오면 보증인한테 받을 거야. 보증인이 누군데요? 남편이지, 박민호.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호가 보증을 섰다는 건가요? 그날 밤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민호야, 너 은주 빚에 보증 섰니? 아니요, 저는 보증 선 적 없어요. 그럼 왜 사채업자들이 너를 보증인이라고 해? 모르겠어요. 은주한테 물어봐야겠어요. 하지만 은주는 며칠째 연락이 안 됐어요.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민호가 집에 가봐도 없었고 직장에도 나오지 않았대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보증서를 들고 온 거예요. 그 서류에 정말로 민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민호야, 큰일이야. 은주가 네 도장을 훔쳐서 사채 보증서를 만들었어. 뭐라고요? 사채업자들이 보증서를 가지고 왔는데 네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 민호가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적으로는 민호가 보증인이 된 상태였어요. 도장 위조를 증명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민호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은주가 보낸 거였어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 견딜 수 없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용서해줘.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은주가 사라진 거였어요. 2억 5천만 원의 빚과 함께 말이에요. 은주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우가 아무리 연락을 취해도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에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잠깐 친구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어요. 특히 남편이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은주를 감쌌던 남편이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야?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게 말이 돼? 여보, 이제 그만 정신 차려.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치려고 하고 있어. 그동안 저 혼자 의심하고 걱정했는데 이제야 남편도 현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금자야,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며느리를 너무 믿었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은주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협박하고 있는데도 은주가 어디 갔는지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엄마, 은주가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닐까요? 요즘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민호야, 지금 상황이 뭔지 알아? 네가 2억 5천만 원 빚을 떠안게 생겼어. 그래도 은주가 걱정돼요. 저는 민호를 보면서 답답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은주만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분이 며칠 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은주를 봤다는 거예요. 큰 가방 2개를 들고 지방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민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마, 은주가 정말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건가요? 민호야, 이제야 정신 차렸니?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은주가 와서 마지막으로 민호 앞에서 뻔뻔하게 사랑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일관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며칠 전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을 때 은주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때 은주가 민호 앞에서 울면서 말했던 거예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 정말 오빠 사랑해.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새 삶을 살고 싶었어. 다 해결할게. 용서해줘.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짝! 은주의 얼굴이 손이 휘두르는 쪽으로 돌아갔어요. 네가 말하는 사랑이 내 아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니? 네가 말한 것들 중 단 한 가지라도 사실이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도와주마. 하지만 전부 다 거짓말이었잖아. 어머님, 저는 정말 뭐? 정말 우리 민호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짓 해? 그 후 며칠 뒤 은주가 편지 한 통 남기고 사라진 거였어요. 민호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엄마, 은주가 정말 저를 사랑했을까요? 민호야, 정말 사랑했다면 이런 짓 했겠어? 은주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네 안정적인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맞아요. 은주가 저한테 한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네요. 민호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은주를 너무 믿었나 봐요. 민호야, 사랑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너무 맹목적이었어. 그 후로 민호가 많이 변했어요. 은주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진 후에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로 제가 빚을 갚을게요. 민호야,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 남편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식당을 팔아서라도 민호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민호야, 아빠가 미안해. 며느리를 너무 믿었어. 아빠, 저도 잘못했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비록 큰 시련을 겪었지만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박민호 씨 여기 사시죠? 네? 돈 갚으실 때 됐는데 김은주가 연락이 안 되니까 보증인한테 받으러 왔어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다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라뇨? 여기 보증서에 도장 찍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류를 보여줬는데 정말로 민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은주가 위조한 거지만 그들은 그런 거 상관없다고 했어요.
김은주가 돈 안 갚으면 보증인이 갚아야죠. 그건 위조된 거예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고 우리는 돈만 받으면 돼요.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민호가 보증인이 된 상태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금자야,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며느리 믿고 이런 꼴이 났네.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야. 민호야, 이제 은주 생각은 그만해. 우리부터 살아야지.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민호도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2억 5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은주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요. 변호사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사기 고발을 하셔야겠네요. 인감도용과 문서 위조 혐의로요. 변호사 말로는 민호가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빚은 발생한 상태라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 빚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 고발과 인감 도용 증명이 되면 일부는 면제될 수도 있지만 사금융 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민호 씨 명의로 된 계약서들이 있어서 그럼 다 갚아야 한다는 건가요? 일단은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완전히 무시하면 신용이 더 망가질 수 있거든요.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그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자라도 내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게 좋겠어요. 결국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희 가족은 서로 더 가까워졌어요. 큰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민호야, 이제 정말 끝났어. 네, 엄마. 정말 긴 악몽이었어요. 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방향이 잡혔어요.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일부는 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나머지는 민호가 장기간에 걸쳐 갚기로 했어요. 저희 식당도 팔아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민호야, 식당까지 팔아서 미안해요. 뭘 미안해해. 우리가 가족인데. 남편도 새로운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했어요.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도 점점 회복됐어요. 처음에는 우울해하고 자책하더니 점점 활기를 되찾았어요. 엄마,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그래, 민호야.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몇 개월 후 은주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민호 씨, 김은주가 체포됐습니다. 민호 씨와 기존 채권자분들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잡을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은주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어요. 은주가 도망간 후 저희와 빚쟁이들이 함께 신고했던 거였어요. 재판에서 은주의 모든 죄상이 드러날 예정이었어요. 피고인 김은주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만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며 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말해주더라고요. 은주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민호 씨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큰 빚이 있었고 결혼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사기와 문서 위조 등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도 계획적인 사기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재판 결과 은주는 3년 실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민호가 입은 피해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어요. 물론 은주에게는 배상할 능력이 없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승리한 거였어요. 빈 문제도 많이 해결됐어요. 법원 판결로 상당 부분이 면제됐고 나머지는 민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저희 부부가 결혼 전에 거의 다 정리해 줄 수 있었어요. 식당을 팔고 남편이 새 일을 구해서 열심히 일한 덕분이었죠.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네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 몇 년 후 민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간호사였는데 은주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민호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결혼을 결심해준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의 민호 오빠가 좋아요. 새 며느리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새 며느리를 보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진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주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교훈도 주었어요.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결혼 같은 중요한 일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요. 그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 지금의 며느리에게는 더 감사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해요. 민호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결혼을 결심해준 며느리에게 너무도 고마워요. 민호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새 아내와 함께 아이도 낳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엄마, 그때 일이 있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어요. 큰 시련을 함께 극복했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의 사연이 마무리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